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교 책판 이야기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하고 있는 유교 책판 가운데 올 2월 보물 1895호로 지정된 경자본 퇴계선생 문집 책판과 문집은 퇴계 사후 30년의 상고 끝에 완성됐습니다. 30년이란 긴 시간이 걸린 이유는 퇴계선생이 추구하고자 했던 이상향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데요. 그럼 퇴계선생 문집 책판의 탄생 비화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570년 12월 퇴계선생이 서가하자마자 지역사회에서 선생의 학덕과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는 공론이 시작됐고 곧바로 그 다음해 3월 퇴계선생 문집 출간 작업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역동서원에서 시작된 편찬 작업은 무려 9년 뒤인 1579년에 1차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선조로부터 국가공인 출판인 교서관 인출을 명령받은 제자들은 1580년부터 월천 조목 등을 중심으로 초고본에 대한 본격적인 편찬 작업을 시작해 1586년 51책의 중초본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해 유성룡과 학봉 김성일 등 다른 제자들이 이견을 내면서 재교정 작업에 들어갔지만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서해 학봉의 참전과 지역 제자들의 의병 활동으로 교정 작업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이견은 퇴계선생의 이상향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차이에서 비롯됐습니다. 서해 선생 같은 경우는 군주를 성인으로 만들어서 하는 성인 정치를 강조한 입장이었고, 월천 선생은 향촌에서 서원을 중심으로 모두가 군자되기라고 하는 그런 이상의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퇴계선생의 학문적인 넓이에 대해서 서로 제자들 간에 조율하는 과정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현재 보물로 지정된 퇴계문집 경자본은 전쟁 중반에 다시 월천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초기 중초본을 기반으로 재교정하면서 1600년 경자년에 판가까지 완성했습니다. 퇴계 사후 30년이나 걸려 완성된 퇴계문집은 이후 조선 중후기 문집 편찬의 원형이 되고 조선 기록문화의 중흥을 알리게 됩니다. 퇴계집은 제일 앞에 시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식가로서 참여했던 상소, 교서 등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인들과 제자들,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사상적인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퇴계문집이 그 전형이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집안의 모든 원고를 추리고 편집글 등 다른 사람에게 써준 기록들을 모으며 편집 과정에도 참여했던 손자 이한도 선생은 문집 완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족이었던 몽제 이한도 선생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의 어떤 그 선양을 위해서 계속 이 문집 발간 사업에 치중을 하게 되는데요. 돌아가신 이듬해부터 실제로 거의 서찰을 모으고 또 집에 있는 문집을 챙기고 하는 어떤 이런 작업들을 이한도 선생께서 거의 주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한 10년 가까이 그런 작업들을 하시다가 결국은 1584년 문집의 발간을 완성을 보지 못하고 좀 돌아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기록들을 여러 곳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퇴계와 고봉 기대성 선생의 유명한 4단 7정 사상 논쟁도 편집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어떻게 편지를 보내고 받았는지 등 퇴계와 고봉의 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유교 책판 이야기 이호영입니다.